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도 뉴스엔진 뉴스 사랑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도 여러분 곁으로 다가왔고요. 네, 뉴스 사랑방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댓글로 소통하는 뉴스입니다. 근데 요즘 소통할 수 있는 뉴스도 참 속상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도 우울하고 한 것 같아서 그 걱정해요. 그쵸? 예, 저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해피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형수 공경 측근 생존. 아이디 재밌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새벽별님도 오셨고요. 네, 안경희님도 오셨습니다. 형수 공경 측근 생존. 아이고 재밌다. 가드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DK 진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홍분홍하네요라는 글 주셨는데요. 예. 오늘 조명빨 받으니까 더 분홍분홍하네요. 예. 실제로 보면 약간 연한 핑크인데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찐 핑크가 됐어요. 예. 이미라 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박재용 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힘 좀 내야 되는데, 그쵸? 예. 황규동 님, 저도용. 네, 안녕하세요. 힘 좀 내야 되는데,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 그쵸? 예. 지금 뉴스 사랑방에 사랑은 없고 분노만 가득 쌓이네요라는 글 영님 주셨는데, 그러니까 뉴스 사랑방보다는 뉴스 분노방이라고 당분간은 좀, 이름을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뉴스 분노방.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진희님,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 돼야 한동훈을 지킵니다. 네, 무파사를 여러분 지키시는 힘은 여러분이고요. 그래도 정말 저는 이번이 아사리판, 뭐 개싸움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이 아사리판에서 한 가지 명확한 희망은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한덕수, 김문수 사실 솔직히 정말 다 밉고 싫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국민의힘의 정의가 있는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의 힘이 살아있는 한 민주주의는 파괴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만약에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어떠한 사람도 그리고 또 당원들, 개딸들 역시도 그냥 이재명이 픽한 그 사람이 됐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근데 친윤의 세력이 저렇게 건재하게 그렇게 모든 공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힘으로 그것을 저지할 수 있었던 거 저는 그것 하나는 굉장히 큰 희망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던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던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아들 둘만님. 당원 가입되었다는 통은 받았는데 당비 출금이 안 되네요라는 글 주셨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얘기 듣기로는 10일이 당비 나가는 날인데 그날 주말이어서 12일에 돈이 나간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나갔으면 혹시나 당원 가입이 됐다고 하니까 한 달 더 기다려 보고 전화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전화해 보면 거기서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번 주 안에는 돈이 나갈 확률이 높아요. 예, 여러분도 한번 기다려 보시고 전화해서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힘당 당원들은 살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지금 많이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의힘의 당원 여러분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가장 큰 중심에는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우리가 희망찬 당으로 다시 만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윤희석 전 대변인 그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있었던 카드가 황교안이었다. 근데 그분 황교안 전 총리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젊고 세련되고 또 능력 있고 또 정직하고 예, 합리적인 그런 리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 빼지 마시고 너무 의기소침해지지 마시고 함께 기다리고 또 그 중간에 저희가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뉴스엔진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윤님 화이팅 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첫 번째 기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수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와는 조금은 결이 다른 발언을 해서 눈에 좀 띄었는데요. 대통령께서 본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 여러 가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 많은 당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네,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메시지가 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어서 앵커가 김문수 후보가 비상계엄 탄핵에까지도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한 발을 조금 빼는 답을 줬는데 국민 상식을 되찾아가는데 후보께서 입장을 조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금년간의 입장을 말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글쎄, 그쵸? 뭔가 좀 애매하죠. 근데 저는 이 발언에서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는 게, 자, 국민의 상식을 되찾아가는데, 그럼 본인도 안다는 거잖아요. 국민의 상식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후보께서 입장을 조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지금 대선이 20일 남았어요. 20일. 근데 시간을 달라고요? 이거는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 이미 입장이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치겠어요, 정말. 아직까지도 시간이 필요하다. 사치스럽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사치스럽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사치스럽고 이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요. 리아님, 입장 표명이 아직 아닙니다. 아직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다니요. 답답할 뿐입니다. 라는 글 주셨어요. 네. 자, 이거 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혹은 탈당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열린 가능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김문수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예. 근데 어제 여러분 티키타카 쇼, 저 뉴스엔진 티키타카 쇼 같이 보시면서, 우리 턱종 기자, 김건우 기자님, 네, 특종 기자 김건우 기자님께서 아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선정이 딱 되고 나면 자기 위치를 딱 잡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김문수 후보와는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도 중도를 안을 수 있는 말을 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거든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그래도 좀 희망을 가졌고 좀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 정말 드라마틱하고 정말 맞짱 드라마 이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변수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네. 에, 뭐 본인이 이기고 싶어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렇죠. 이번 일주일을 좀 지켜봐야 될 것 네네. 같고요. 일주일. 네네. 그다음에 선거는 이제 남은 2주 동안 음. 2주 동안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또 다른 선거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보니까 네. 22일인가요?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너무 나 길어. 10며칠인 줄 알았더니 우리 원래 짧다 그랬었는데 우리는 너무 예. 길어. 대선이 네. 너무 생각보다 짧다 네. 생각했는데 또 유세하시는 분들의 음. 입장에서는 아, 무지하게 길다. 길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10일 날, 네. 10일 날 그러네. 벌어진 사건을 보세요. 네. 밤 아, 나 그 12시에 얘기하기 회의해서, 창피해 네. 12시에 죽겠어. 회의해가지고, 후보 네. 자르고, 취소시키고, 그러니까. 공고하고, 다시 접수받고, 어? 아이고야. 소송 걸고, 재판 네. 참가하고, 전 소송 난리를 재료 쳤어요. 추구. 근데 밤 11시에, 네. 당원들이 부결시켰대. 네. 네.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네. 네. 하루에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맞습니다. 네. 22일 동안 얼마나 네. 많은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는 그러네. 위원장님 네. 의견에 동의하는 게요. 네. 김문수 후보가 이 차도살인입니다. 차도살인. 김용태라는 칼을 빌려서 네. 아마 아. 단호하게 치내지 않겠느냐. 어. 그것이 지금 위원장님 보듯이 그 김용태가 길만이 칼이다. 그나마 이제 자기에게 기회가 있는 거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쵸. 네, 그래서 김용태 의원이 목요일 날 칼자루를 넘겨받아서 이야. 아마 맞습니다. 해서 그러면 뭐 우리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설 수 있는 명분도 줄 것이고 부디.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예. 저는 긍정적으로 한번 부디. 기대를 와, 합니다. 요런 김용태 의원. 논평은 네. 새롭다. 네. 요런 논평은 새로운데 네. 그럴만하다. 네. 그럴하다. 왜냐면 김용태 의원 젊잖아요. 네, 아직 네. 앞으로가 창창한데 미래가 네. 창창한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 잘 선택하셔가지고 네. 우리 보수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진짜 사람에게 누구나 욕망이 있다. 그렇죠. 요런 역시. 논평. 네. 역시. 위원장님 말씀하신 네. 대로 김용태도 이준석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음. 비대위원장, 자기는 임명받은 권력이지만은 이 길을 해서 자기 인생, 정치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음. 여기에서 진짜 수렴청정 당해서 그냥 일회용으로 끝날 것이냐. 네네. 아니면 진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자기의 세력을 얻어서 진짜 미래의 정치인으로 거듭날 것인가. 그건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은 네, 그래도 김용태 의원이 네, 이준석한테는 없지만 있는 건 있어요. 네. 그 뭔지 아세요? 어떤 거요? 싸가지. 아. 그래요? 저는 뭐 아, 경험해보지 저도 못해가지고. 경험해 네. 보진 않지만 네네.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미없었어요? 예. 하여튼 아. 그 논평은 되게 힘이 되네요. 그리고 네, 좀 빨리 목요일이 와서 그 이후의 상황들이 네네. 좀 국민의힘의 좋은 정국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런 새로운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쪼끔은 기대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이제 이 방송 보시면서 "아닐걸요, 아닐걸요." 왜냐하면 석동현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음 기사 바로 볼게요. 자, 석동현 변호사가 누굽니까? 윤 어게인 딱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강성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목적으로 풀이가 되잖아요. 자, 한덕수 뒤에 윤석열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윤석열을 지지하는 강성 보수층의 마음을 넣기 위해 한덕수 떨어졌기 때문에 한덕수 플러스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에 이정현 전 대표가 들어갔는데 이분도 한덕수 캠프에 있었을 당시에 그 대변인 역할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한덕수와의 가교 역할을 위해서 영입을 했다라는 해석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석동현이 들어가서 윤석열 플러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지지자들 플러스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에 이정현 대표를 넣어서 한덕수 캠프에 있던 대변인 이정현 전 대표를 넣어서 한덕수 후보가 떨어져서 지금 낙심한 지금 지지자들의 마음을 안겠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야, 그래서 제가 어제 1시에서 3시까지 저 방송을 하고 그래도 작은 희망을 가졌다가 저 기사가 이제 오후 4시 이후로 떴는데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답 없겠는데.'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어쨌든 비대위원장으로 지금은 내정자인데 임명이 되고 난 뒤에 김용태가 본인의 욕망을 실현할지 그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정말 뭐 얼결에 찾아온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결에 찾아온 기회를 반전의 기회로 본인이 무언가 역할을 하고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지. 예. 아니면 정말 그 우리 기자님, 턱종 기자님의 그 예언과 같이 그래도 김문수 후보도 이기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김용태라는 칼을 써서 친윤에 대적할 수 있는 그래서 중도의 표를 안을 수 있는 묘책을 가지고 움직일지는 한번 목요일이 지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사실 이 석동현 변호사의 합류에 굉장히 많이 황당해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많이 황당했어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께서 주신 글을 해피님이었나요? 제가 읽다가 빵 터졌는데 3%를 얻기 위해서 40% 이상의 지지율을 날리는 사람들이 어딨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공감돼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고 정말 선거를 이길 생각이 있는지 모른다. 예,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바로 볼게요. 자, 요즘 선거운동 어떻게 하는지 사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이 없고 해서 선거운동 상황에 대해서도 좀 제가 살펴보고 전해드리려고 기사를 좀 확인했는데요. 어제는 지금 세 분이 모두 TK에 갔어요. 그래서 TK에서 뭐 격돌을 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TK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한번 쭉 확인해 봤습니다. 자,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그리고 경북 TK 지역에서 대선 후보의 3자 격돌이 벌어졌는데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모두 TK를 찾았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경북 구미시, 대구 광역시, 경북 포항시, 울산 광역시를 차례로 방문했고요. 또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경청 투어를 했대요. 아니, 경청 투어 이거 진짜 또 뺏겨다 쓰는 거잖아요. 진짜 좀 창의적이었으면 좋겠다.
경청 투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9일부터 1박 2일로 경주에서 또 경남 창녕에서 영남 지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예. 경청 투어. 아, 진짜 짜치게 정말 좀 창의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월요일에 대전 현충원 들렸다가 대구 갔었고 또 어제는 대구, 울산, 부산을 찾아서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했는데 대구에서 여러분 많이 아시죠? 예,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뭐 꺼져라라는 고성이 가기도 했었고 절하는데 뭐 큰절하는데 거기에서 좀 싸늘한 민심을 그대로 그대로 느끼고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도 너무 많이 났어요. 예, 그 싸늘했던 대구의 민심과 야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기사가 되고 또 영상이 남아서 정말 TK가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준석 후보는 대구 죽전 내거리에서 출근 시간에 피켓 유세를 했고요. 그리고 경북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식사하고 또 칠성시장 뭐 여기 가서 상인들과 간담회하고 뭐 퇴근 시간 맞춰서는 집중 유세하고 뭐 이런 거 했대요. 그러니까 이준석 그 후보는 뭔가 좀 젊은 층을 겨냥한 활동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어제의 그 활동들을 쭉 기사화된 걸 보면서 와, TK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민심이 되게 싸늘하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재명이 감히 대구에 가서 저렇게 활기를 친다는 것이 참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근데 그래도 설마 대구인데라는 생각을 했다가 제가 어제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TK에서 이재명 후보 유세할 때 모인 사진이에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심이 돌아선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와, 국민의힘 어떡해? 진짜 국민의힘 답 없네. 저런 상황인데도 지금 계엄, 탄핵, 출당 여기에 대해서 저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구에 갔는데 저런 인파가 모였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올 님도 지금 글 주셨죠? 동성로 유세 때 사람 엄청 많이 왔다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사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다각도로 찍은 사진들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열받아서 제가 요것만 하나 가지고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앞서 지금 TK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전 논설위원이 여러분께 소개해 주셔서 들으셨을 텐데요. 그거 들으면서도 사실 그랬잖아요. '에이 설마 그렇겠어?' 라고 했는데 야, 이거 인파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예예. 조한 님, "이번에 대구에서도 좀 깨져봐야 정신 차리는 거 아닙니까?" 라는 글 주셨고요. SKY 스카이 님, "저러다 TK도 뺏기면 어떡해요." 그러니깐요. 깜짝 놀랐어요. 한동훈 후보가 그 해피워크 할 때 대구 DB지고 부산 DB진 거 아시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재명 저러고 활기차고 다녀요. 활기차게 다니고 있습니다. 몽글몽글님, 전라도인 줄 알았다고. 저도요. 그러니까 전라도인 줄 알았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런 상황에서 와, 아직도 김문수 후보 캠프 저러고 있다?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전체 여론조사에서도 한 20% 가까이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준석 후보가 7%에서 8% 정도 나오고 있어요. 예. 아직도 마음 줄 곳이 없음, 모름 선택하고 있는 분들이 10%에서 15% 나오고 있잖아요. 20%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중도를 겨냥한 메시지 빨리 내야 되고 중도의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대선이요. 20여일 남았어요. 20여일. 예. 큰일 났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진짜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도 놀라셨죠? 돌직구님, "환장한다 진짜." 이런 걸 주셨는데 저도 저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국민의힘 또 아휴, 그 캠프에서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예. '이게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 볼까요? 자,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금 이재명의 세상이 올 확률이 사실 낮지 않잖아요. 높잖아요. 그것도 맞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무기력하게 저 상황을 보고 신세를 한탄하고 시대를 한탄하는 거 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는 만약에 올 이재명의 세상을 대비해서 그다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도 맞는데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시간이 지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던 일 계속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저는 어제 뉴스엔진에 윤희석 전 대변인 출연하셔서 얘기했던 "이재명은 어쨌든 지금이 정점이다. 이제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저는 좀 위로가 많이 됐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보신 분 계실 거고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영상 짤로 준비를 했는데 짧은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되는 것에 대해서 난 진짜 그 꼴을 못 보겠다. 뭐, 아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그 저도 선수하는 걸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요? 지나갑니다. 음.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근데 이재명도 거기가 정점이에요. 당선된 날이 정점이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뭐 단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적인 안정감을 유지하시라. 우리는 앞을 봐요. 우리는 굉장히 젊은 사람을 리더로 지금 갖고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있어요. 예. 그걸 잊지 마시고 자 17년도 보십시오. 그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어떻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황교안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황교안이 메시아인 줄 알고 우리 광화문 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협위원장 할 때 강동구 빨간 옷 입고 광화문에 30몇 번을 나갔어요. 토요일마다.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교회 부흥회 하는 거 같고 막 이러고 나중에는 청와대 근처에서 막 텐트 치고 단식하고 그러다가 실려가고 했잖아요. 그 시절보다는 훨씬 낫다. 또는 그것도 약간. 지났는데 그 시절보다는 훨씬 낫다. 예,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카드 있어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아유, 속상한 거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네, 현실은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다음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이재명의 세상에 오는 거 너무너무 싫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윤석 전 대변인 그 얘기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저도 선언식이라고 했나요? 선언하는 거 그거 어떻게 봐요? 나도 못 볼 것 같아. 그쵸?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좀 냉정하게 지금은 이성적으로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힘내고 함께 우리가 하던 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FIFKRO 님. 책임당원 필요합니다. 라는 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댓글 보면서 저도 좀 속이 상하고 울컥하는데,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이재명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유일한 사람, 지금 한동훈 대표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 못하고 있고요. 아직 계엄과 탄핵의 입장 명확하게 내지 못하고 있고요. 또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를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보수가 정말 창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친윤들까지 아직까지 선대위 구성하고 있고요. 모두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해주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법부의 협박 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과 싸우고 있는 유일한 국민의힘 선거운동하고 있는 사람 지금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 올렸던데 그것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감독님? 한동훈 전 대표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저희는 어떤 경우라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괴물 정권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만일 불행하게 그런 정권이 태어난다면 당원 동지들과 함께 결연히 맞서 싸울 겁니다. 홍준표 후보님, 아무리 분하고 서운하시더라도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지지는 옳지 않다고 말씀해 주세요. 함께 당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누가 배신자입니까? 나 미치겠어요, 진짜. 홍준표까지 저러고 있습니다. 홍준표의 지지자들까지도 저러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 페이스북, 한동훈 대표 페이스북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아직도 중국의 셰셰, 대만의 셰셰 하자는 위험한 외교관에 갇혀 있다. 자, 이에 대해서 일본에는 감사하문이다 하겠다는 이 블록화된 글로벌 환경에서 양립이 불가능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외교 문제를 휘화화하는 이재명 후보의 무지와 가벼움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양안 문제는 이재명 후보처럼 대만 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이냐라면서 넘겨도 되는 우리와 상관없는 단순한 남의 나라 분쟁이 아닙니다. 동아시아에서 함께 힘에 의한 협상 변경이 용인이 되면 대한민국도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 남의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를. 그쵸? 근데 지금 동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에 포함된 국가에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단순히 대만과 중국의 이야기입니까? 그냥 중국 가서 쎄쎄, 대만 가서 쎄쎄 한다고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그죠? 예. 그 다음 페이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이런 중국에 쎄쎄하면 그만이라는 한심한 외교관을 가진 무지하고 위험한 이재명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코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국격을 생각할 줄 알고 외교의 기본을 아는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면 일본 대사에게 의례적인 인사를 해야 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우리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는 그냥 뭔가 희화화한 말 아니에요? 아리가또도 아니잖아. 감사합니다는 뭐죠? 아, 진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정확하게 얘기하든가 감사합니다. 이거는 희화화하는 거잖아.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참 그래요. 근데 이런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폭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집안 싸움 하느라고 혹은 집안 안에서의 장악력을 위해서 이 내부적인 싸움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응 못하고 있었던 거 사실이잖아요. 특히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일자가 연기된 것에 대해서도 정말 빠르게 뭔가 강단 있는 제스처 보여준 거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보면 좀 상황이 되게 답답하죠. 예, 굉장히 답답한데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과 이재명을 향해서 네, 그들이 얼마나 정권을 잡으면 위험하고 안 되는지를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지금 캠프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재명 마킹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형수에게 욕을 했다, 뭐 이재명 이런 얘기로만 계속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또 발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박을 조목조목 하면서 이 대선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힝 908님. 이재명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라는 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의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이네님, 왜 이렇게 한심할까요? 국힘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볼까요? 여러분들 좀 우울해하시니까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이 사진 뭐냐면 청계광장을 찾은 이준석 후보예요. 여기가 청계광장이고 이게 언제냐면 지난 월요일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대선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첫날이었잖아요. 그 첫날 이준석 후보가 청계광장에 가서 집중 유세를 했어요. 예. 갔는데 사진을 이렇게 되게 잘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굉장히 좀 밤에 불빛도 있고 저렇게 만세하고 뒤에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보면서 요거 사진 잘 찍었다라는 생각까지만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 그 다음 기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100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감독님. 이준석을 향한 100만 불빛. 청계광장 대선 필승 출정식을 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거 뭐지? 생각을 했어요. 100만 불빛? 그때 누가 그 밑에다 댓글도 달았어요. 100만 불빛 보니까 형광등 100개 켠 것 같다. 이런 거 생각나요.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보면서 100만 불빛은 아닌데 저거 매기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어떤 분이 커뮤니티에다가 이걸 올린 거예요. 네. 챗 GPT에 저걸 올려서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 불빛의 개수를 세줘. 470개의 불빛이 감지되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거 보면서 저 빵 터졌어요. 예. 그래서
아, 챗GPT가 이런 식으로의 역할도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낸 데는 뭐 제가 일부러 언론사는 지우고 가지고 왔는데 바로 기사 내렸더라고요. 찾아보면 없어요, 지금 그 기사가. 예, 찾아보니까 없고, 요 기사 지금 삭제됐어요. 이게 보면서 빵 터졌고, 아, 요거는 고도의 안티인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게 보면서 여러분들 우울해 하시는데, 한번 재밌게 보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분은 사진 찍을 때 표정이 좀 이상해요. 이런 글도 주셨고요. 예. 하여튼, 재밌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우울하니까 한번 보고 웃으시라고.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챗 GPT가 470개의 불빛이라고 정확하게 세서 알려줬다. 네. 챗 GPT 짱. 다음 기사 볼게요.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 캠페인송이 같은 곡을 선정을 해서 이것도 참 해프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글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나.'라고 이렇게 쭉 봤더니 일단 당도 캠프도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진짜 정신이 없었다.' 이런 얘기 계속해서 들리는데 그게 좀 사실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 보면서. 자, 캠페인송은 일반적으로 경쟁하는 당에서 먼저 쓰게 되면 다른 당은 쓰지 않아요. 예, 그게 관례고 법적으로는 양쪽 다 원곡자들이 오케이만 주면 상관은 없대요. 근데 지금 오케이는 양쪽으로 받은 것 같아요. 예, 확인해 보니까 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둘 다 이 특정 곡에 대해서는 사인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쓰는 건 맞는 거. 근데 이거 누가 먼저 썼는지 쭉 봤더니 이 곡이 일단 곡명은 질풍가도예요. 요게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한국에서 히트를 쳤고 그리고 굉장히 신이 나고 흥이 나서 응원가로도 많이 쓰이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곡을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도 질풍가도 하면 모르지만 노래 들으면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들려드려 볼까요?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번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아, 이 곡이구나.'라고 알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듣고 들어보던 걸 들려드릴게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지금 새벽별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촛불 집회할 때도 되게 많이 쓰였어요. 그쵸? 예. 근데 요 곡을 2022년 20대 대선에서 이재명이 그때도 공식적으로 썼던 곡이에요. 근데 이걸 국민의힘이 이번에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다 허락을 받았어요. 양쪽에서 다 허락을 받았고 지금 이 곡으로 개사까지 다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멜로디는 같은데 메시지와 이미지가 다르게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김문수 후보에서는 개사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갈 김문수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새 시대 열어갈 기호 1번 이재명 이렇게 가사를 개사해서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래도 지금 1번과 2번인데 같은 곡을 갖고 이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황당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지금 두 후보가 같은 곡을 쓰고 있는데 또 재밌는 거 한 가지는 이번 대선에서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많은 캠페인송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재명 캠프에서는 18곡을 쓰고 있대요. 근데 선곡을 이재명이 어쨌든 지금 대선이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들으면 '아, 요거는 잘 썼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일단은 18곡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게 로제가 이번에 리메이크한 노래 아파트. 로제의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예, 그거도 이번에 채택을 했고 그리고 붉은 노을. 그리고 부산 갈매기 남행열차 이런 거. 그리고 영탁의 찐이야. 그리고 WSF 501 거기에 뭐 유아맨 있잖아요. 뭐 따라다따따따따 그대여 뭐 이 노래 있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뭐 선거 캠페인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곡을 최대한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은 곡을 대선 중에서는 가장 많은 곡을 채택한 이번 대세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 로제의 아파트는 아니라고요? 이 기사에서는 로제의 아파트를 채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요거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음.
아, 윤수일의 아파트를 썼어요? 아, 그렇구나. 윤수일의 아파트를 썼군요. 네, 요 부분은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좀 그러니까 세대를 많이 아우를 수 있는 곡을 쓰려고 노력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두 후보 모두 이번 대선에서 가장 많은 캠페인송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하리맘님 좀 늦게 오셨군요. 석동형이요? 지금 OMG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요. 예, 석동형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시는군요. 네, 조금 늦게 오신 분인 것 같아요. 늦게라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마지막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오늘 검찰 출석을 안 해요. 예, 아시죠? 근데 너무 열받는 거예요. 자, 검찰 출석 안 하는 거 뭐 예상은 했습니다. 안 하는 거 예상은 했는데 그 이유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선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검찰에 냈답니다. 아니, 총선을 그렇게 밥 말아먹고, 에? 그리고 본인의 남편께서 정권 잡고 계실 때 총선은 그렇게 밥 말아 드시고 지금 그 남편님 때문에 생긴 대선에서 그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얘기 입에 올리지 말라니까 자꾸 저러고 있어요. 예.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썼다. 그 두 가지 더 있어요. 사유서가 총 세 가지의 이유래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선에 대한 영향. 근데 두 번째는 이재명 재판 모두 연기됐다. 세 번째,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대면 조사도 없이 기소했다. 근데 왜 나는 나가냐?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써서 지금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너무 뻔뻔한 거예요. 일단 대선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출석하지 않겠다. 이거는 이런 거 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메시지 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메시지 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메시지로 얼마나 중도층의 표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절레절레 했던 그런 메시지. 예. 그거 내놓고선 본인이 조사받으러 나가는 거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죠. 그 두 번째, 이재명 재판 모두 연기하게 된 이유가 또 뭡니까? 예, 이재명의 세상을 열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개엄엄하게 해가지고 지금 대선 치러지게 돼서 재판이 잘만 가면 올해 그냥 이재명 정치 인생 끝내는 거 이대로 가게끔 한 게 누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잖아요. 근데 뭐 이재명의 재판도 모두 연기됐는데 나는 왜 나가냐? 이런 얘기 했어요. 세 번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사도 없이 기소했다. 그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좀 잘 해달라고 뽑힌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그 정권 3년 가까이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저러고 있는 거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그런 글 계속해서 주시는데 빨리 조사받고 빨리 모든 사건 다 정의롭게 심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망고스틱님 진짜 짜증나네요. 라는 글 주셨고요. 헬로님 아우 속 터져. 라는 글 주셨습니다. 예. 아라리오님 무기징역 구속시켜야 됩니다. 라는 글까지 주셨어요. 스테이님 대통령이 아닙니다. 라는 글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 놓은 주역 중의 주역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에 올리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이제 더 이상은 좀 입도 좀 다무시고 빨리 조사받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김건희 씨의 목소리 아니 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보도 이런 거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빨리 조사받고 빨리 죗값 받을 거 죗값 받고 털 거 있으면 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은경님, 쥐가 대통령이었냐? 뭐 이런 글도 주시고 아직도 일반인이 영부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라는 글도 꼬꼬모님께서 주셨어요. 예. 진짜 뭐 더 이상 하고 싶은 말도 없는데 이제는 그만 좀 빨리 조사받고 빨리 털 거 털고 죗값 있으면 죗값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오늘 화가 날 뻔했죠. 네, 제가 화나면은 무섭대요. 안 돼요, 안 돼. 화내면 안 되고
여러분들과 화가 나도 속상해도 웃으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